1번은 100, 2번은 0, 3번 2, 4번에 3대1, 5번이 8분의 1 mgl이야. 6번이 8분의 1 mg. 7번이 7, 8번이 2.5, 9번은 9분의 4 mgl. 그냥 그래, 받아들여. 그 다음에 10번은 3분의 2 루트 2gl 이야. 3분의 2 루트 2gl. 선생님이 샤프하고 색연필을 잃어버렸어. 나중에 지나가다가 보면 찾아줘. 자, 단계수도 확인하고 틀린 문제 잠깐만 보시면 선생님이 이거에다가 설명할게요. 책이랑 같이. 지금 수업 시간에도 우리 1과 에너지 끝났고 아마 대부분의 반에서는 우리 리우야, 우리 반은 1과 에너지 끝나니? 그 숙제만 남아있어. 그리고 나면 수업 시간에 열 들어가고 지금 2과 같은 경우에는 열이 끝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전기 파트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전기, 열, 여기 마무리하는 주간. 자, 1파트는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셨고 그 다음에 특강 시간에도 그 속도에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특강에서 정리고요. 다음 주가 파동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를 끝내드릴 건데 문제는 내용을 총정리하는 거에 위주로 돕기 때문에 문제 양은 많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의 문제들은 이제 하이탑이나 선생님이 주는 프린트 같은 거 보시면 이용들을 볼 수 있을 거고요. 특히 이 부분은 이번에 중학교 3학년 내신이라서 조금 강하게 하셔야 되고 3월달부터는 특화 시간에 우리가 3학년 1학기 내신을 한번 쭉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O2 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쭉 풀 수 있게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은 틀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일이야. 과학에서 얘기하는 일은 어떤 대상? 물체에 힘을 줘서 힘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물체한테 힘을 주는데요. 그 힘을 준 방향과 물체가 이동 방향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라서 이렇게 물체가 오른쪽으로 2m 움직이는데 내가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줘서 당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수평면으로부터 30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당길 수도 있고요.
60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당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90도를 이루면서 당길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크기의 힘을 주는데 다양한 방향으로 힘을 줘서 2m 끌고 갈 때 우리는 그러면 이 일한 양이 같냐? 아니라는 거죠. 왜? 이래는 조건이 있는데 이동한 방향으로 준 힘으로 한 일을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2m를 움직이는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줬냐면 첫 번째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줬을 때는요 10N의 힘이 온전히 물체를 이동한 방향으로 다 썼기 때문에 한 일이 20줄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자 물체가 움직인 방향과 20도의 각도를 이룬다면 내가 실제로 물체를 움직이는 방향으로 사용한 힘은 10보다 작아.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의 힘을요 실제로 수평 방향의 힘과 수직 방향의 힘으로 나누었을 때 그 중에서 수평 방향의 요 힘이 물체를 이동시키는데 일하는 데 사용된 거기 때문에 힘을 벡터 분해해. 그래서 수평과 수직의 두 힘으로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원래 힘을 대각선으로 만드는 직각삼각형 생각해보면 된다 그랬어. 그죠? 그랬을 때 이 각도가 30도라면 수평 방향으로 당긴 힘은 10 코사인 30이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당긴 힘의 크기는 5루트 3이고요. 루트 3이 대략 1.7이기 때문에 대략 8.5N의 힘이 나와 이랬거든요. 그래서 8.5N의 힘으로요 2m 끌고 갔기 때문에 이때 한 일은 17줄로 보는 게 맞고요. 각도가 점점 더 벌어져요. 그러면 물체를 이동시키는 데 사용한 힘의 크기는 점점 줄어요. 그래서 60도로 각도를 주면 5N의 힘으로 2m 끌고 가서 한 일은 10줄밖에 안 되는 거고요. 90도 각도로 힘을 주면 물체의 이동 방향으로 사용한 힘은 없기 때문에 한 일은 존재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체에다가 힘을 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한 일을 구할 수 있는지를 방향을 설정해서 정확하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지금 프린트로 받은 1번 문제가요. 물체를 60도 방향으로 힘을 줘서 20m 움직였기 때문에 이동한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5N이고 밀고 간 거리가 20m이기 때문에 한 일이 100줄밖에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2번 같은 경우에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이 있냐라고 했는데 중력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1번 문제로 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한 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체가 이동해도 그 이동 방향으로 힘을 주지 않으면 한 일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을 주지 않았으면 한 일은 없다. 또 물체가 힘이 작용합니다.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 중력 방향으로 이동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지 않아도 한 일은 없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힘도 주고 물체가 이동도 했지만 그 관계가 90도일 때 한 일이 없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거의 대표적인 경우가 물체를 들고 수평으로 걸어가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힘과 이동 방향이 90도인 경우고요. 또 하나가 뭐죠? 그렇죠. 등소 원운동 시킬 때도 이 경우에 해당돼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일을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데 내가 준 힘하고 이동한 방향 사이에 힘하고 움직인 거리 사이의 관계 그래프가 이래도 밑에 있는 넓이가 한 일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도 그 밑에 있는 넓이가 한 일인데 어제도 우리 올림만 얻은 친구 봤는데 힘을 주고요. 그리고 물체가 이동했다고 쳐요. 그랬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그 밑에 한 일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아니죠. 그래프하고 X축 사이의 공간이 한 일인 거 아시죠? 여기까지 끌고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면적이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어.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한 빠르기. 너 얼마나 일을 빨리 한 거야? 너 얼마나 능률적으로 일했어?
됐어? 라고 하는 걸 물리에서 뭐라 그러니? 일률이라고 하죠. 이란 빠르기. 됐어? 이러한 일률이라는 이란 빠르기는요, 한 일을 걸린 시간 초로 나눠도 되지만 힘에다가 물체가 움직이는 속력을 곱해도 일률 구하는 거 맞더라. 됐어? 라고 얘기했고요. 중학교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일의 종류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플러스의 1과 마이너스의 1 존재하는 거 알고 있죠?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일의 종류. 이렇게 물체가 있어요. 2kg짜리 물체를 오른쪽으로 10N의 힘으로 잡아당겨서 2m 움직이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사람이 준 10N의 힘도 있지만 물체와 바닥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이라는 힘도 있고 중력이라는 힘도 작용하고 물론 수직 항력도 있을 거고 알짜 힘도 있을 거야. 그 중에서 첫 번째 사람이 준 힘이 한 일은 플러스의 1이야 마이너스의 1이야? 플러스의 1이야. 물체가 움직인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기 때문에 플러스 10N의 힘으로 2m 밀고 가서 플러스 20줄에 1 했어요. 그러면 1이 플러스를 띈다라는 건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거야? 이동 방향이랑 힘의 방향으로 됐어. 물체가 이동했으니까 플러스 1이야. 그래서 플러스의 1이 존재해. 이 플러스의 1은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플러스의 1은 에너지를 뭐 시킨다? 증가시키는 일이다. 이런 뜻이죠. 그쵸?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마찰이 한 일 구해봐. 이렇게 했어요. 마찰이 한 일은 물체가 움직인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니까 마이너스의 힘으로 2m 밀고 갔으니까 마이너스 8줄이죠. 이때 이런 양이 마이너스라는 건 이만큼의 에너지를 뭐 시킨다고요? 감소시키는 일을 했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력의 한 일 얼마니? 라고 하는 아까 우리가 풀었던 1번, 2번 문제에 해당되는 거죠. 중력의 한 일은요, 무조건 중력은 작용합니다. 지구기 때문에. 하지만 그 중력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알짜 힘이 한 일이 얼마니? 뭐 이런 것도 해요. 알짜 힘이 한 일은요, 얘가 각각의 힘에 의해서 한 일을 다 구해놓고 그걸 더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12줄이 나오죠. 이렇게도 되고요. 실제로 알짜 힘을 구해도 됩니다. 수직 방향으로는 알짜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쵸? 자, 수평 방향으로 알짜 힘이 오른쪽 방향으로 6N이 작용한다고요. 그 알짜 힘은 오른쪽 방향 6N으로 2m 밀고 갔으니까 플러스 12 이렇게 구해도 나와요.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의 의미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일은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도 있고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도 있다라는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도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일과 에너지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일은 에너지 변화력이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 전환되는 관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일의 에너지 정리해서요. 특별한 일은 특별한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그랬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뭐라고 했다? 에너지의 변화량은 1인데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어떤 일? 저 알짜이 알짜 힘이 아니에요. 운동 에너지는 무조건 알짜 힘이 한 일만큼만 변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은 의미 없습니다. 알짜 힘이 한 일만큼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 얘가 여기에 있을 때보다 여기에 오면 운동 에너지가 정확하게 12만큼 증가했어요. 됐어? 그러니 맨 처음에 이 2kg짜리 물체가 처음에 위치에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알짜 힘이 플러스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했어요. 얼마만큼 증가했냐면 처음보다 12만큼 증가했어요.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요, 얘 운동 에너지 얼마였냐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처음의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4줄이었고 알짜 힘이 한 일이라고 하는 일을 받았습니다. 얼마만큼? 12만큼 받아서 운동한 후에 나중 운동 에너지가 얼마니라고 하면 정확하게 16줄만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면 운동 에너지 16되거든요. 됐어?
그랬을 때 얘 속력 얼마야? 이런 문제 나와요. 됐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 제곱이 16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왔을 때 속력은 얼마 돼야 된다? 4배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찾아내는 거고 이건 중학교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 특정한 일은 특정한 에너지를 변화시키는데 알짜임이 한 일은 정확하게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양이다. 됐어? 그럼 운동 에너지 말고요.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뭐예요?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누가 한 일? 중력이 한 일만큼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어떤 에너지가 어떤 일에 의해서 변하는지도 머릿속에 집어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일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러한 에너지 중에서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 있어.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그래서 각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렇게 수레가 가고 있어. 2km짜리 수레가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옆에 책과 책 사이에 튀어나와 있는 뭐가 있니? 자가 있어요. 그래서 자랑 부딪혀서 자를 밀고 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요. 수레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뀌었니? 자를 미는 일로 바뀐 거죠. 됐어? 그래서 수레가 멈출 때까지 자를 밀고 갔기 때문에 수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운동 에너지가 일로 전환됐어요.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수레의 질량은 2kg이고요. 수레의 속력이 2였는데 이때 부딪혀서 최대한 자를 밀고 간 거리가 얼마냐면 10cm라고 하자. 그렇다면 이때 자와 책 사이의 마찰력은 얼마니? 이런 것들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자를 미는 일로 바뀌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이만큼. 그게 자를 미는 일인데 마찰력은 모르니까 F고요. 자가 밀려나간 거리는 얼마? 0.1. 그래서 수레와 이 책과 자 사이의 마찰력이 40N이구나. 이런 거 확인하는 거야. 됐죠? 그래놓고 내가 질량을 지금보다 2배만큼 크게 했어. 이때 마찰력 얼마? 40. 마찰력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랬어. 그치? 밀려나간 거리는 20. 그래서 질량이 2배 커지면 운동에너지 2배 커져. 이런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질량은 처음이랑 똑같은데 속력을 2배 크게 했어. 운동에너지 몇 배 커지는 거야? 4배 커지는 거야. 그래서 마찰력 얼마? 40이지만 밀려나간 거리는 4배 커야 되니까 40이더라. 이런 거. 됐어? 그래서 마찰력은 절대 바뀌지 않아. 그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자, 운동 에너지가 뭔지 알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위치 에너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포텐셜 에너지에 몇 종류 있게? 세 종류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네, 중력 때문에 생긴 포텐셜 에너지 있죠. 됐어? 두 번째는요? 네, 용수철에 있는 탄성력 때문에 생긴 탄성 포텐셜 에너지 있고요. 세 번째는요? 네, 전기에 의해서 생긴 전기 포텐셜 에너지도 있습니다. 됐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각각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 mgh,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 2분의 1 kx 제곱 또는 우리 탄성력을 이런 식으로 해서 탄성력 F를 KX로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늘어난 길이가 X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원시적으로 표현하면 사실은 2분의 1 FX로 계산이 또 똑같아. 그렇죠? 네, 이것도 가능하겠죠. 자,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전기 파트에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가르쳐 드릴 겁니다.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은 비트. 이제 내가 물어보자. 전기 파트니까 전기에서 V는 뭐가 있니? 전화. I는 전류. T는 시간. 초. 됐어.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비트로 계산합니다. 비트. 때가 속 비트. 세제 이름이야. 알겠어? 네, 이렇게 계산합니다. 맞아 이씨.
엄마한테 물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에너지 뭐라 그러니? 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 보존력만 들고 그렇죠. 보존력만 작용하는 경우에 보존됩니다. 그럼 그 보존력이 뭔데요? 저것에 맞아요. 중력, 탄성력, 전기력이라는 이 세 가지 힘만 작용하는 경우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고요. 이 세 가지 힘을 뺀 나머지 힘이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변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에너지는 보존되니? 네. 에너지는 무조건 보존됩니다. 그래서 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해드리는 롤러코스터 우와 그죠? 자, 물체와 바닥 사이에 마찰 없다라는 표현을 중학교 때는 왜 써요?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야 돼요? 물체와 바닥 사이에 마찰 없어. 이거 무슨 뜻이야?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면으로부터 20m 높이를 A 지점, 그 다음에 기준면으로부터 B 10m, 그 다음에 기준면으로부터 C 16m, 그리고 여기를 4m라고 친다면 이제 수업 시간처럼 여기 위치 에너지 얼마야, 운동 에너지 얼마야 안 써줄 거야? 해봐.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의 비율 구해주세요. A 대 B를요. 불러. 2대 네, 2대 1이죠. B 대 C의 위치 에너지 비율은 5 대 8이고 C 대 D의 위치 에너지의 비율은 4 대 1로요. 뭐 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높이 그렇죠. 기준면으로부터 물체가 떠 있는 이 높이가 그 위치에서 물체 각각의 위치 에너지를 표현하는 값이다. 그래서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요, 속력이 0인 순간 최고점의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모든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예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이만큼의 크기여야 됩니다. 근데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의 크기라면 거꾸로 이만큼의 크기는 뭐가 되는 거니?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는 뜻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B 대 C의 운동 에너지 비율이 얼마니? 10대 4 10대 5대 4니까 얼마? 5대 2로요. 이거 10m 낙하했어요. 그쵸? 이거 몇 미터 낙하했어요? 4m 낙하했어요. 그런 거잖아요. 자,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되는 거기 때문에 높이 비율로 우리는 운동 에너지 비도 알 수 있어. C 대 D의 운동 에너지의 비율 1대 4 1대 4야. 그럼 꼬매가 C 대 D의 속력 비율은 1대 1대 1이요. 그죠? 네, 이런 것들 중학교 내신 하는 반에서 하면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는 이 정도는 알아듣죠. 알겠어? 네, 대단하시네요. 자, 그래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프린트에서요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할 건 뭐 있을까요? 지금 나눠드린 시험지에서 1번부터 6번까지 중에 질문할 건 뭐 있을까요? 4번. 그죠? 4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림과 같이 한쪽 끝이 고정되어 있는 용수철에 2kg짜리 물체가 10이라고 하는 속력으로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럼 속력만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니? 이 새끼 운동 에너지 있어. 이 얘기예요. 자, 그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부딪혀서 용수철을 밀 때 언제까지 밀어요? V가 0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모두 다 탄성 에너지로 전환될 때까지 민 게 최대한 압축한 거리입니다. 됐어?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모두 다 탄성 에너지로 됐어? 전환될 건데요. 그래서 최대한 압축된 거리는 운동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로 바뀌었다라는 수식으로 여러분들이 3번에서 구했을 텐데 문제는 4번. 이 용수철이 1m만큼 압축되었을 때 왜냐면 최대한 압축하면 2m거든요. 그럼 그거의 딱 절반 1m만큼 압축했을 때 자, 운동 에너지와 탄성 에너지의 비율이 얼마냐라고 했는데 꼬매가 구몬의 힘. 용수철의 탄성력과 늘어난 길이 사이의 관계는 비례 관계고요. 그 밑에 있는 면적이 뭐라고 했어요? 위치 에너지 탄성 포텐셜이지. 그죠? 위치 에너지. 그러면 여기가 전체가 2m 늘어났는데 그거의 딱 절반이죠. 됐어? 그러면 2m 늘어났을 때 탄성 에너지는 이만큼이야?
맞아? 그러면 1m 늘어났을 때 탄성 에너지는 요만큼만 남아있는 거잖아. 구몬의 힘이지. 이거 얼마? 1. 이거 얼마? 3. 그러니까 전체 탄성 에너지를 4로 봤을 때 탄성 에너지 형태로 남아있는 건 1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3은 뭘로 바뀌었어? 운동 에너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는 잘 쓰는 그래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3, 탄성 에너지가 1. 왜냐면 이거요. 애들은 대부분 2m 늘어났다가 1m로 줄면 탄성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거의 1대1과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라고 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근데 1대1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봐 주시면 되겠어요. 오히려 5번하고 6번은 괜찮습니까? 우와, 내가 잘 가르쳤는데. 그쵸, 우리 바보들을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자, 학교 가서 그 그래프 주고 애들한테 풀라 그래. 뭐 풀 수 있는 애들 몇 명이나 있어. 그 도를 해주면 애들아 뭔 말이야 그러지. 점점 친구가 없어지겠죠. 어차피 없잖아. 어차피 친구 없는데 더 없어지는 소리가 막 들리죠. 어떤 애가 학교 가서 밥 먹고 물리 문제 풀다가 친구가 다 없어졌대. 그건 없어져야 안 도시락 시간에 감이 막 이렇게 물리 문제 풀다가 친구가 다 어느새 없어졌대. 그래서 자기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물리를 푼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7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9번하고 10번은 선생님이 설명할 건데요. 7번, 8번 중에 설명할 거 있을까요? 괜찮아요? 예, 에너지 전환이에요. 그래서 2년 전에 세종과고 입시 문제는 에너지 전환이었습니다. 작년은 정규 회로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에너지 파트를 역학에서 좀 자주 나오는 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이 9번하고 10번을 할 건데요. 이거는 물리를 아주 어렵게 냈을 때 지금은 물리를 되게 쉽게 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수능에서도 그러고요.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쉽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한 10년 전만 해도 물리는 너무 어려운 과목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는 9번, 10번은 기본 문제였어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물리가 너무 어려웠을 때 여기에는 9번, 10번은 기본 문제야. 라고 했던 거죠. 근데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낯설고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자, 꼬맹아. 실제로요. 여기에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얘 질량이 m이야. 그럼 얘는 무게가 얼마야? mg인데 모든 힘은 한 점에 작용한다고 보잖아. 그러면 얘 무게인 mg는 어디에 작용한다고 보는 거야? 정확하게 가운데 무게 중심점에 mg라는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거기에 책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이 L인데 3분의 2L만 책상 위에 있고 나머지 3분의 1L은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실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 길이가 3분의 2L이에요. 그러면 요 책상 위에 있는 요만큼의 질량이 얼마입니까? 3분의 2mg죠. 그렇죠? 네. 이만큼이 3분의 2mg가 정확하게 요 책상 위에 있는 거에 가운데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야. 이해? 그러면 이제 얘를 잡아 당깁니다. 그래서 네, 잡아당겼을 때 중력이 한 일은 얼마겠습니까? 이 실이 다 여기까지 올 때라고 하면 이제 얘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중력의 입장에서는 그죠? 여기 있는 얘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딱 무게 중심점 저 새끼 하나만 보면 돼요. 저 주변에 있는 거 싹 다 의미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이 무게 중심점 어디 써야 돼? 여기 써야죠. 요게 3분의 1L, 요게 3분의 1L, 요게 3분의 1L이죠. 맞아. 그럼 무게 중심점이 여기서 여기까지 왔네? 몇 미터 잡아당긴 거야? 3분의 2L만큼 당긴 거죠.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아이가요. 3분의
물체를 그래서 3분의 2 L만큼 당기는 일을 했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중력의 한일이 9분의 4 mg L이다. 우리는 주변 걸 다 보니까 되게 복잡하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하는데 실제로 심플하게요. 여기에 있는 요만큼의 물체의 무게는 사실은 이 지점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 이 주변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에 해당되는 이 힘만 여기서 여기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한 거리는 3분의 2 L이고요. 내가 이동시킨 물체의 무게는 3분의 2mg예요. 괜찮아? 그래서 중력의 한일이 9분의 4 mg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됐죠? 쉽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 보는 방법들이 다 여러 가지라서 그때그때마다 좀 몇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밧줄의 끝이 책상면을 떠나는 순간의 속력은 그러면 밧줄의 끝이 책상면으로 떨어지는 바로 이 순간 얘의 속력은 얼마야? 라고 하면 그래서 중력이 해준 일만큼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거겠죠. 그쵸? 끌고 내려갔으니까 이게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에요. 됐어? 그러면 그만큼이 뭐가 된다고? 운동 에너지. 자, 그러면 2분의 1 뭐니? mv 제곱이죠. 그래서 속력은 그래서 루트 9분의 8GL이거든요. 그래서 저 새끼 갖고 뺀 겁니다. 됐어. 그래서 애들이 이거 할 때마다 되게 홀 막 이러는 새로운 문제인데 한번 보여드렸어. 맨날 똑같은 유형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도 있어 라고 하는 거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교재예요. 자, 교재에서 여러분들 52, 53에서 질문 승우 맨 뒤에 답안지도 있어. 54, 55에서 질문 했어. 어디까지? 거의 다 했었어요. 이 책 다 했었어? 다 했어요. 아, 이 책 다 했었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프린트는 완벽하게 다는 못 풀었어요. 그쵸? 풀고 계신 중입니다. 이거는 다 풀어서 다음 주에 한꺼번에 질문 받을 수 있게 해주면 돼. 그래서 1파트의 프린트 얼마만큼 풀었어? 하나도 못 풀었어? 어? 절반. 리오는 다 풀었어? 얼마 정도 풀었어? 모르는 거 빼고 다 풀었어. 근데 몇 시간 빼고 그러면 유미만 못 풀었네. 와. 자, 그러면 프린트 잠깐 피면요. 유미가 그래서 몇 번까지 풀었다는 거야? 57, 63번. 선생님은 프린트가 없으니까 유미 프린트로 같이 보고요. 자, 앞에 있는 누구니? 이 사람이 줄이다, 줄. 뭐야, 집에 사람인데 줄이야, 줄 아저씨야. 네, 이렇게 생기셨어요. 자, 어디부터 보셔야 됩니까? 뭐 이론이 줄거리야.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의 10페이지요. 10페이지, 11페이지에서 제가 질문할 게 있을까요? 자, 10페이지, 11페이지에서 질문? 괜히? 저 좋은 게 확실합니다. 자, 12, 13. 괜찮아요. 넘길게요. 14, 15. 22번이랑 25번. 자, 22, 25. 우와! 다행이다. 우리 유미도 틀렸는데. 자, 22번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이 일을 할 때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게 도구라고 했어요. 도구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도구가 뭐니? 지뢰입니다. 자, 지뢰가 모든 도구의 근간이 돼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지뢰가 전환되어서 사용되기도 하고요. 우리는 지뢰 말고 도르래도 쓰는데 사실은 도르래도 뭐게? 지뢰야.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뢰라고 하는 도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지뢰가 몇 가지가 있게? 세 가지. 1종 지뢰, 2종 지뢰, 3종 지뢰. 됐어? 네. 해보자. 우리 본원으로 이사 가는 건 아니지? 가서 잘해보자. 본원으로 이사 가면요. 좋은 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별로 없는데. 별로 없는데 스카가 바로 밑에 있어요. 지하 지하 명당에 스카예요. 그래서 여기 앞으로 나가서 진짜 가요. 버티는 거 아니에요? 지하 1층이 그 명당이 스카라서 거기서는 여러분들 밤새서 공부해도 누가 안 잡아가요. 와. 그게 제일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5층에 있는 자판기는 카드가 돼요. 아 이제 네. 나 이때까지 억지로 좋은 점을 찾아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도구의 대표적인 게 지뢰인데 기억나니? 지뢰의 3요소 뭐 있어? 작용점, 받침점, 힘점입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모든 도구는 돌림 힘을 기반으로 해요. 맞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뢰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무거운 200N짜리 물체가 받침점으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있어. 그럼 나는 받침점으로부터 5m 떨어진 곳을 눌러서 저 아이를 들어 올릴 거야. 자, 그래서 꾹 F라는 힘으로 눌렀더니 이 지뢰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됐어. 뭐 이런 얘기지. 됐지? 그랬을 때 얘가 올라간 거리가 1m야. 그러면 얘가 내려간 거리는 얼마일 것 같아? 5m. 이거 5m야. 왜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음이기 때문이지. 됐어? 그래서 5m라는 걸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 물체를 이렇게 눌러주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최소한의 힘은 얼마냐라고 하면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과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같은 순간이 최소한의 힘이라고 그랬으니까 길이비가 1대 5기 때문에 힘의 비는 5대 1이야. 그래서 몇 뉴턴의 힘이 필요해? 40뉴턴의 힘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내가 직접 들 때는 200의 힘이 필요했지만 지뢰의 힘을 빌리니까 40만큼으로 실제 무게보다 5분의 1 적은 힘이 필요하죠. 지뢰를 사용하니까 도구를 사용하니까 힘의 이득을 받습니다.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힘의 이득을 본 만큼 반드시 거리의 손해를 우리는 받죠. 그렇다면 한 일은 변화가 없죠. 이걸 우리가 일의 원리라고 해요. 됐어? 근데 여기서 지켜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항상 길이 비율과 반대로 힘의 비율이 반비례한다. 그럼 길이를 재는 기준은 어딘데? 뭘 기준으로 거리를 잴 건데? 받침점이야. 그러면 거기에 있는 병닭의 받침점의 위치가 어딘지 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문제 풀면서 너무 평범한 문제를 풀면 거기에서 우리가 갖췄어야 되는 기준이라는 걸 간과할 수가 있거든요. 병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여기가 뭐라고? 너무 잘 그려져요. 그렇지. 여기가 받침점이야 임마. 여기가 받침점. 그리고 병닭의 뚜껑을 들어올리는 이 부분이 작용점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힘을 주고 있는 여기를 힘점으로 두는 게 맞아서요. 이때 길이 비율은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 받침점에서 힘점까지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 길이비가 몇 대 몇이니? 1대 6. 그럼 힘의 비는 6대 1이에요. 되겠어? 그래서 받침점의 위치 하나 정확하게 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2번에 1, 2번이 풀리나 확인.
됐어요. 길이 b가 1대 6이니까요. 얘를 0.5cm 움직이려면 실제로 들어줘야 되는 거리는 3cm죠. 됐죠? 이런 것들도 좀 해봐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아까 저한테 질문한 게 24예요? 25예요? 25인데요. 24를 같이 보죠. 자, 24번 보시면요. 24번에서요. 거기에 도르래 몇 개 있어? 5개. 근데 그 중에서요. 고정도르래 몇 개 있어요? 2개. 2개예요. 2개. 됐어. 이렇게 위에 있는 천장에 매달려 있는 얘가 고정이죠. 그래서 움직도르래 몇 개 있냐? 3개. 3개 있어요. 그래서 움직도르래가요. 3개가 요래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3개가 어떻게 3개가 됐어? 3개야? 네. 실을 밑으로 잡아다녔어? 바보 아니야? 원래 밑으로 잡아다니지 않니?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물체 얼마짜리? 240. 240 여기 되어있죠. 자 근데 꼬매나 실제로요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실을 잡아다니는데 이 힘이 F인데 전체 실이 몇 가닥인지 봐봐. 전체 실을 보면 얘가 한 가닥이야. 그러면 한 가닥의 실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을 때 부위마다 작용하는 힘의 크기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이쪽을 F로 당기면 이 힘도 얼마 받아? 얘도 F. 얘도 얼마? F. 보여? 이 얘기거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누굴 보냐면요.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이 막대기 보자 그랬어요. 이 막대기에서 아래쪽으로 당기는 힘이 얼마야? 240이잖아. 그럼 위쪽으로 당기는 힘도 얼마여야 돼? 240인데 이 막대기를 위로 당기고 있는 됐어. 힘은요. 실이 주거든요. 몇 가닥의 실이요? 지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합해서 듭니다. 근데 그 6개가 모두 다 힘의 크기가 얼마야? F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합치면 6F가 얼마를 드는 거야? 240을 드는 거니까 F는 물체의 무게의 얼마? 6분의 1이야. 이런 얘기야. 됐어? 그러면 힘의 크기를 우리가 볼 때는 뭘 보면 돼? 그 물체를 드는 실이 몇 줄이 들고 있는지를 보면 돼. 되겠어? 이해되니? 몇 줄이 그 물체와 연결되어서 힘을 주고 있는지를 보면 돼. 이제 25번 봐봐. 25번 보면요. 거기에 고정 하나, 움직 하나의 실을 막 꼬아놓은 거 보이세요? 여러 번 감았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움직도르래에 연결되어 있는 실가닥이 밑에 있는 물체를 들 거야. 몇 가닥이 연결되어 있어? 내가 몇 가닥이야? 눈을 이제 크게 떠봐. 그 움직도르의 실이 몇 가닥이 되어 있니? 몇 줄? 4줄이죠. 왼쪽에 2줄, 오른쪽에 2줄이에요. 왼쪽에 2줄 안 보여요? 왼쪽에 2줄 있어요. 그래서 총 4줄입니다. 그러니까 물체를 몇 분의 1로? 4분의 1로 힘의 크기를 줄여줘요. 그래서 실 가닥수 세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도르래의 크기는 상관 있니 없니? 없어. 도르래가 대가리가 커도 얇아도 상관없어. 감겨있는 실 가닥수가 중요한 거야. 되겠어? 그럼 돼? 이해되는 거 맞아? 오케이. 넘기자. 자, 넘기시면 15페이지에서 질문이 있을까요? 바보씨. 27번이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 중에 대표적인 게 지뢰인데요. 지뢰는 받침점, 작용점, 힘점의 위치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누죠. 그 중에서 지뢰의 종류 3가지. 1종 지뢰 있어, 2종 지뢰 있어, 3종 지뢰 있어. 맞아? 1종 지뢰는 어때야 돼? 불러. 작용점, 받침점, 힘점의 위치여야 돼. 그치? 그게 대표적으로 얘기잖아. 그래서 이걸 다르게 그려놓은 게 뭐냐면 얘가 바로 고정 도르래가 1종 지뢰야. 고정 도르래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한쪽에 물체 이렇게 매달고 이 실 잡아당겨. 맞아? 그랬을 때 얘가 회전하는 중심축은
가운데 여기가 받침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작용점, 받침점, 힘점이라서 일종지뢰 고정도로에는 일종지뢰에 속해. 그랬을 때 받침점부터 길이 B가 몇 대 몇이니까 1대 1이니까 힘의 B도 몇 대면 1대 1로. 그래서 고정도로에는 힘의 B도 못 봐요. 이런 얘기 했어요. 그렇죠? 자, 이종지뢰 불러볼래요? 받침점. 요거 두 개 바꿔야 이종지뢰야. 그래서 받침점, 작용점, 힘점이야. 맞아. 요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이종지뢰고 대표적인 게 아까 그 병따개야. 그래서 이종지뢰에 해당되는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옴직도로래요. 옴직도로래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얘가 물체를 잡아당기면 물체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도르래도 올라가. 그랬을 때요 이 부분은 물체에 힘을 주는 여기가 바로 작용점이고요. 이 부분이 실에 의해서 힘받는 여기가 힘점이죠. 받침점 어디예요? 여기가 받침대였어요. 여기가 받침점. 그래서 길이 B가 1대 얼마? 2. 길이 B가 1대 2니까 힘의 B가 2대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런가 하면 3종 지뢰는 요 위치만 바꿔요. 그래서 작용점 다음이 힘점이고 힘점 다음이 뭐니? 받침점이야. 이 3종 지뢰의 대표적인 게 누가 있냐면 낚싯대가 있어. 낚싯대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물고기 새끼 안전하고 생기라. 자 엄청 물고기. 그래서 여기가 물고기에 힘을 주는 작용점, 여기가 뭐 우리를 돌리는 여기가 힘점, 여기가 뭐 받침점, 이런 구조야. 근데 잘 봐. 작용점까지의 길이가 2면 힘점까지가 1인 느낌이야. 길이 B가 2대 1이야. 그럼 힘의 B는 1대 2로 물체의 무게보다 더 큰 힘을 줘야 돼. 되겠어? 그래서 모든 도구는 힘을 줄이는 건 아니야. 힘을 오히려 늘려. 물고기의 무게가 100N이면 사실은 물고기를 내가 들어 올리기 위해서 무려 200N의 힘을 줘야 되니까 아빠가 멸치를 막 낚아 올리는데 고래라는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 도구의 속성이야. 힘이 많이 들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싯대를 3종 지뢰를 쓰는 이유는 뭘까요? 거리에 이득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속에서 물고기를요. 그래서 내가 10m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릴은 5m만 감으면 돼. 그래서 빨리 끌어올릴 수 있어. 이러려고 쓰는 거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요. 각각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쓰는 도구를 대표적으로 3개로 보거든요. 지뢰, 도르래, 빗면. 그 중에서 사실은 지뢰와 도르래는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뢰와 도르래는 같은 구조고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마지막이 빗면이라고 하는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빗면은 실제로 우리가 집이 이사 간다고 치면 우리 집에서 가장 무거운 게 지펠냉장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그 냉장고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데서 트럭에다 올려야 되는데 이게 2000N이야. 그럼 얘를 들어 올리려면 2000N의 힘을 줘서 트럭이 1m면 1m 높이로 올려야 돼. 이건 강호동 아저씨만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야.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 2000N의 힘을 줄 수 없으니까 널판지를 들어줘. 그래서 밀고 올라가. 그러면 물체의 무게보다 훨씬 더 적은 힘을 줄 수 있어. 이 널판지의 길이가 4m라고 치자 꼬매나. 들면 1m면 되는데 밀면 몇 미터를 가야 돼? 4m를 가야 돼. 길이의 몇 배 손해봤어? 그러면 힘은 그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4분의 1 적은 힘이 드니까 쟤는 얼마면 되겠어? 500N이면 밀 수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꼬매가 2000 곱하기 4분의 1? 이거 잘 보면 꼬매가 이거 뭐니? 피타죠. 그 중에 4분의 1은 뭐니? 네, 요게 세타일 때 사인 세타죠. 근데 내가 뭐라 그랬었냐면 너네 이렇게 빗면에 물체가 있을 때요. 자, 이 물체의 무게는 이쪽으로 mg가 작용하는데 그 힘이 빗면과 나란한 방향의 힘과 수직한 방향의 두 힘으로 분해가 돼. 그죠? 그랬을 때 이거 이렇게 평행사변형 그랬을 때 이가 대각선이고
그렇죠? 요 각도가 세타면 요 각도가 세타이기 때문에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힘이 얼마야? 불러. 네, mg 쌍 내려가 세타만큼의 힘이 아래로 내려가려고 그래. 그럼 못 내려가게 하려면 그 힘만큼 밀어야죠. 그 힘이 얘죠. 그래서 이게 mg 사인 세타 값을 중학교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사인 세타라는 걸 모르니까 빗변분의 높이가 힘을 줄이는 거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야. 되겠어? 어디서 왔는지 알겠죠? 다 같은 맥락이야. 되겠죠? 그래서 빗면 위에 있는 물체들은 이만큼의 힘이 작용하니까 그만큼만의 힘을 주면 밀고 갈 수 있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자, 그럼 빗면 중에서도요. 똑바로 들어 올릴 수도 있고요. 짧은 빗면, 중간 빗면, 긴 빗면이 있어. 이 중에서요. 똑같은 물체를 들어 올릴 건데 몇 번 빗면을 사용할 때 가장 힘이 적게 들까요? 4번 빗면이 가장 길이의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힘의 이득을 많이 보겠죠. 그래서 4번 빗면이 가장 힘이 적게 들어. 그러면 한일의 양은요? 같아요. 똑같죠. 어떤 빗면을 사용해도 한일의 양은 똑같습니다. 되겠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도구 파트가 너무 어려워서 중학교에서 1파트에서 얘만 제고된 거예요.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전 선배들은 그래서 5년 전 선배들은 다 배웠던 걸 딱 5년이라는 기간 안에 들어있는 너네만 못 배운 거야. 그래서 원래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만 못 배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구들의 특성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그래서 아까 나한테 물어본 게 몇 번이었어요? 7. 자, 그게 해결되나 봐. 중력 가속도 9.8이에요. 어? 9.8로 해야 돼? 그냥 10으로 해. 거기 답안지에 9.8로 나와도 10으로 어림 잡으면 되잖아. 어떤 것에서는 옛날에는 다 9.8이었어. 아, 그리고 너네는 점프에서 있던. 학교 시험 볼 때는 9.8로 해야 돼. 중학교 시험 볼 때. 안 나와 있어. 고등학교 시험 보면 10이야. 네, 안 나와 있어도 너네 9.8로 해야 돼. 닥쳐. 아가들 주제. 야, 적어도 9.8 곱하기 1, 9.8 곱하기 2, 9.8 곱하기 3, 9.8 곱하기 4, 9.8 곱하기 5 이 정도는 외우지 않니? 9.8. 외우면 되긴 하다. 많이 나오는 숫자들이라서 그 정도는 좀 외워두고 가라. 자, 너네는 외워. 9.8 곱하기 2가 얼마예요? 19.6. 19.6이에요. 9.8 곱하기 5가 얼마예요? 49. 네, 됐네요. 그럼 이제 두 개 외웠으면 세 개만 외우면 되겠네요. 9.8 곱하기 3, 9.8 곱하기 4. 그거만 외우면 되겠네요. 해보시면 되죠. 자, 그 문제 풀려? 내가 안 풀어도 돼요? 네, 넘어가죠. 미친년. 자, 16페이지에 31번부터 35번까지. 그래도 이제 아는 문제가 되는 게 신기하지 않니? 이게 아는 문제가 됐네. 자, 31번부터 35번까지 뭐 할까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유미 낯설했구나. 하긴 너 이거 한 일 맞는데? 그러면은 다들 이 운동해야지 건나 보죠. 2분의 1 문제. 뭐 있어? 낯설 처먹었지. 그런 거. 꼬맹아, 너네가 하는 공부들은 되게 어려운 거야. 엄청난 선행만으로 되지도 않아요. 수능 만점 맞는 아이들한테 영재 문제 풀려고 그러면 못 풀어요. 과거 문제 풀려고 그러면 못 풉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죠. 우리 사고력을 묻는 거고 걔네들은 암기력과 계산력을 묻는 거라서 다릅니다. 그냥 외우고 다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능 문제들 이제 뭐 수능에서도 킬로그램 주면 못 풀지만 기본적인 문제를 과거 입시 끝날 때쯤 주면은 여러분들은 완전 풀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풉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걔네들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건 지금의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해야 되는 양이 어마무시하고 그걸 따라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혼자서는 못 가요. 되게 힘들거든요. 옆에 같이 그래서 같이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같이
같이 하잖아요. 혼자 하지 않잖아요. 혼자 하면 사실은 우리 홍수도 아까 30분 전부터 누워 있었을 거예요. 완전히 같이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어떻게 거죠. 하시지? 쌤이랑 단둘이. 선생님이랑 단둘이 있으면 정말 아니. 더 빨리 누웠겠죠. 자, 36번부터 39번까지. 37이요. 자, 37은요. 네, 이거요. 지금 이제 올림하는 애들도 어제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도 올려보는데 많이 물어봤던 질문인데, 자, 이건 뭐냐면 타점 기록계라고 하는 겁니다. 타점 기록계는요. 상상해 보시면 이렇게 미니카가 있고요. 미니카가 이렇게 가면서 위에서 펜이 내려와서 그래서 얘 속력을 기록하기 위해서 여기 종이에다 점 찍는 건데 두루마리 휴지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돼요. 그래서 얘가 가면서 휴지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 위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펜이 내려와서 점을 따다다다다다닥 찍는 겁니다. 자, 1초에 60번 점 찍어요. 60회를 찍다니야 뭔 느낌이야? 와. 그러면 한 점 찍는데 걸리는 시간은 60분의 1초 간격으로 점을 딱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초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점을 60번을 찍는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빨리 찍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먼저 내려와 점을 찍었다. 근데 얘는 이제 간다. 그러면 두루마리 휴지를 펼쳤겠죠. 그럼 먼저 찍은 점은 어디 갔어요? 미니카 따라서 일로 갔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찍겠죠. 그 일을 반복하겠죠. 그래서 얘가 쭉 이렇게 끌고 가는 종이를 잘라서 이렇게 놓은 거고요. 미니카가 간 운동 방향은 여기야. 그래서 점들이 이런 식으로 찍혔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서 처음 찍은 점은 왼쪽에 있는 점이야? 오른쪽에 있는 점이야? 오른쪽.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첫 점입니다. 됐어. 이게 첫 점이야. 그러면 첫 점에서부터 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빨라지니 느려지니? 빨라져. 네, 같은 시간 동안에 얘는 1cm만 갔는데 똑같은 시간 동안에 2cm 갔고 똑같은 시간 동안에 3cm 갔으니까 점점점 빨라져요 라고 하는 간격이 빠르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간격이 넓어지니까 점점 빨라지는 운동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 근데 지금 유미가 물어본 타점은 간격이 어떠니? 일정하죠. 그럼 이건 무슨 운동이에요? 등속 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에서 B까지 몇 타점이니? 세봐. 6타점. 자, 이거 셀 때요. 점의 개수를 세는 게 아니고 간격 세는 거예요. 그래서 6타점이기 때문에 한 타점 찍을 때 걸린 시간이 60분의 1이니까 6타점 찍을 때 걸리는 시간이 0.1초예요. 그쵸? 0.1초 동안 몇 cm 갔어요? 20cm 갔다는 겁니다. 되겠어? 그러면 속력이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 0.1초라는 시간 동안에 0.2m를 가는 빠르기라서 얘 속력이 얼마냐면 2m/초입니다. 됐어?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운동 에너지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시간 기록계를 조금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밑에 넘기자. 선생님이 에너지 파트를 조금 꼼꼼하게 하는 편이에요. 이쪽이 좀 어렵기도 하고 문제가 좀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자, 18번, 18페이지요. 돼요. 넘기죠. 19, 46. 46, 그 다음 46, 47, 48. 자, 46번은요. 번지 점프를 하고 있는 아이가요. 자기 몸에 25m짜리 줄을 매달고 그래서 밑으로 뛰어내리는데 이 줄이 그냥 노끈이 아니고 고무줄이에요. 그러니까 늘어나겠죠. 그래서 얘가 밑으로 쑥 내려오면서 원래 길이 25m보다 얼마 더 내려가냐면 20m를 더 가요. 되겠어? 그러면 이 실이 총 몇 미터 늘어나는 거야? 45m. 됐어? 밑으로 얘가 쑥 내려가는데 왜 45m만 가? 46m는 왜 못 가? 45m가 되는 순간 아이의 속력이 0 돼서 그래요. 그쵸? 자, 그래서 자, 얘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보시면
한참 유행했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번지 점프하는 곳들이 여러 군데 생겼었는데. 자 보시면요. 이렇게 올라가서 아이가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면서 됐죠? 실이 팽팽해져서 애새끼가 이제 이렇게 매달리겠죠. 여기가 40m입니다. 됐어. 그러면 보면 최대한 내려왔을 때 여기 기준면으로 잡자. 저기를 기준면으로 잡으면 뛰어내리기 전, 쟤 무슨 에너지? 위치. 몇 미터만큼? 40. 맞아. 그게 저 바닥으로 내려왔을 때 무슨 에너지가 된 거예요? 안 돼요. 운동 에너지는요. 어디가 최대일까요? 중간에 줄이 25m. 25m. 됐어. 늘어나기 전. 여기가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거죠. 됐어?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뭘로 바뀌어? 탄성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높은 이 지점과 여기만 보면 제일 끝과 끝만 보면 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위치 에너지가요. 나에서 갖는 모든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요? 탄성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중간은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그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도 중간에 일어납니다. 됐어? 자, 그래서 끝과 끝만 보는 게 가장 편하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로 바뀌었을 때 뭐 구해달라는 얘기야? 평균이. 그러니까 탄성력? 작용해서 20m 늘어난 상태에서 사람이 내려갔다면 줄이 사람에 작용한 평균 힘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보시면 탄성력 구하는 식 또 다른 거 보여드렸죠? 2분의 1 fx 맞아?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기억나니?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mg 이 새끼 얼마짜리야? 몇 킬로야? 600. 100뉴턴. 아 이거 아닌데. 60kg짜리 이거 되게 많은데? 자, 60 곱하기 얼마? 45. 아니, 600 곱하기 45. 맞아? 이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었어? 단성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F 곱하기 얼마? 이게 왜 X야, 이 새끼야? 얼마? 제곱. 25. 네. KX제곱으로 안 하고 FX로 하겠다. 그죠? 여기서 힘으로 봤잖아요. 힘으로 봤으니까. 응?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러면 계산하면 F는 600 곱하기 45 곱하기 2를 25로 나누면 되는 거지. 5, 25, 5, 9, 45, 5, 1, 2, 0. 그럼 됐네. 그러면 아가들 해. 120 곱하기 9 곱하기 2는 얼마 나와? 근데 늘어난 개가 20인데 20 아 20이야? 위에가 20. 뒤져 이씨. 20. 20. 그러면 다시 해야 되네. 600 곱하기 45 곱하기 2를 20으로 나누는 거니까 깔끔하네. 2700. 2700. 돼요? 하겠어요? 네. 그래서 꼬맹아 저런 식으로 F 갖고 하면 되고요. 평균 힘이라고 해서 탄성력에 또 갑자기 절반 자르고 그러면 안 돼. 그냥 그거 구하는 거야. 탄성력. 자, 47번이요.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 정지되어 있는 질량이 2kg인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100줄의 일을 하였더니 물체의 속력이 8됐어. 꼬맹아, 맨 처음에 동그라미 무슨 상태였어? 정지. 그랬다가 속력 얼마 됐어? 속력 나오면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얼마 증가했어? 64. 얼마? 곱하기 2 곱하기 지랄하지 말고 64. 64.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변한 이유가 뭐 때문이야? 알츠하이머죠. 맞아요? 네. 자, 그래서 2kg짜리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100줄의 1을 해줬어. 꼬맹아, 100줄의 1을 해줬으면 에너지 얼마 늘어나야 돼? 근데 얼마 늘어난다고? 그러면 다른 형태의 에너지도 있네. 얼마? 네. 생각 안 할래, 새끼들아? 네. 되겠어. 네. 자, 38. 다음 그림같이 무게가 4N인 공을 2m 높이에서 떨어뜨려. 그랬더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면 어디까지 올라와야 돼? 2m. 근데 어디까지 왔어? 1.2m. 어떤 일이 발생한 거야? 에너지 몇 미터만큼? 0.8m. 네, 0.8m만큼의 위치의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뀐 거잖아요. 됐어요? 하겠어요? 이런 거 보는 거야. 대빵 쉬워요. 사실은 물리가 가장 대빵 쉬운 과목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와. 선생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리가 가장 쉬운 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생물이나 지구과학이나 화학처럼 다양한 것들을 암기할 이유도 없고요. 근데 물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형태, 아 여기서 이런 것들 봐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것들만 기억하시면 좀 편하죠. 생각을 못해요. 그게 문제죠. 네, 그것도 여러 각도로 해보셔야 돼요. 자기가 준비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자기 능력을 탓하는 건 정말 바보인 거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준비를 해보셔야 되고 노력을 들여보셔야죠.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공부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내가 김연아처럼 스케이팅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포츠로 세계 최고가 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확률도 높고요.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태어날 때 박보검이면 되잖아요. 글렀어요. 박보검은 공부할 필요 없어. 그 자체가 국민들한테 주는 그 편안함이 얼마나 크니, 행복감. 그 아이는 그것만으로도 애국하는 거야. 잘생긴 애들은 좀 이해해줘야 돼. 예? 잘생긴 애들은 그 자체로 사람들한테 주는 만족감이 있어요. 망했네요. 그래서 잘생기고 그런 애들은 외모 관리해야죠. 우리는 공부하고요. 우리는 공부해야죠. 그것도 엄청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그죠? 네. 넘김. 아 그럼 백혈병 안 하는데.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죠. 꼬맹아, 20페이지 49요 49? 49에서 몇 번이 걱정일까요? 둘다 잘하는데.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윤우 어디가 고민이었어? 3번에 보면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므로 에너지는 항상 보존돼요. 자, 근데 무한정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자, 꼬맹아 생각해봐. 에너지가 보존된다면 되지. 에너지는 무한대잖아. 그러면 에너지를 절약할 필요가 있어? 근데 엄마는 맨날 에너지 절약하라고 하지. 왜 그럴까? 원망이. 그쵸?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어요. 에너지는 쓰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게 열입니다. 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저장했다가 다시 꺼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형태의 열로 바뀌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화학 에너지, 무슨 에너지 이런 것들이 고갈되면 우리는 쓸 수가 없는 거죠.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가 점점 사용할 수 없는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해서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 한 형태의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는 거죠? 이거 답이 이거 이상. 답이 잘못 나왔어. 답은 뭔데요? 1, 4, 5네요. 1, 4, 4, 5요. 네. 그럼 답은 뭔데요? 1, 2, 3 같아요. 다음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찾는데 1, 2, 그냥 3만 아니요? 1번, 아 그냥 2랑 4? 자연계의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2, 3. 2, 3이
2번.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의 네, 항상은 아니고 3번도 틀렸죠. 네. 그 다음에 또 틀린 게 뭐라고요? 2번 2번 3번만 2번, 3번. 네, 2번, 3번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됐죠? 자, 그래서 1과 에너지는 여기까지 합니다. 알겠어? 자, 그러면 10분만 끌었다가요. 우리가 밑 땡겨서 쉬죠? 10분만 끌었다가 꼬맹아 이제부터 전기 들어갔다. 그래서 오늘 안돼. 오메 법칙 V는 IR. 언제 배웠지? 우리 그거 반년 그거 전에 언제 했어. 배웠지? 중2 1학기 때 배웠어, 이년아. 기억 안 나는데. 그때